안녕하세요. 이창훈의 포피조대석 시각장애 앵커 이창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좁으면서도 참 넓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넓은 세상을 경험하는 것은 분명 삶에서 좋은 기회입니다.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 장애 청년 드림팀이 얼마 전 6대륙을 탐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소감과 그곳에서 얻은 것들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포피 초대석에서는 장애 청년 드림팀을 통해서 영국을 다녀온 셜록 홈즈 팀의 팀원 신대용 군, 그리고 장애 청년 드림팀 사업을 이끌어온 장애인 재활협회 장경찬 대리와 함께 그 스토리를 들어보겠습니다. 9월 4일 금요일 포피 초대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창훈의 포피 초대석 9월 4일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장애 청년 드림팀 함께 다녀온 또 함께 진행하고 있는 두 이야기 손님 모셔보도록 하죠. 장애인 재활협회 장경찬 대리 그리고 신대용 군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분씩 인사를 먼저 드릴 텐데 장경찬 대리부터 먼저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장애청년 드림팀 6대륙의 도전하다를 담당하고 있는 장경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대용 군도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장애인 청년 드림팀 영국으로 연수를 갔다 온 셜록 홈즈 팀의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신대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건관리학과 지금 대학생이죠? 네. 대학생인데 지금 대체로 그 수업 첫째 주가 지나고 있는데 수업 안 가셨어요 오늘? 저는 지금 네. 휴학생이어가지고 편한 마음으로 오늘 왔습니다. 휴학생의 마음 휴학생인데 편하게 오셨군요. 알겠습니다. 신대용 군 지금 영국 다녀오셨어요, 맞죠? 네네네. 맞습니다. 얼마 됐어요, 다녀온지? 지금 영국 갔다 온 지 벌써 2주 반이나 지났습니다. 2주 반이요? 네. 시차 적응은 문제 없죠, 아직 지금은? 지금 거의 극복했죠. 알겠습니다. 저는 포피 초대석에는 장애 청년 드림팀에 참가한 신대용 군 그리고 장애인 재활협회 장경찬 대리 오늘 함께 얘기 나눌 텐데요. 먼저 장애 청년 드림팀이 어떤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좀 들어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청년 드림팀 어떤 프로그램인지 장경찬 대리가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하나로 정리를 하면은 네. 아주 특별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다. 네, 왜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자신이 가고 싶은 국가나 그리고 가서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 직접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해보는 그런 연수 프로그램이어서 좀 더 다른 여타의 연수 프로그램보다는 좀 더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스스로 계획하고 그것들을 실행해까지 옮기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시작한 계기나 취지가 궁금하네요. 저희가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만들 당시에 네. 장애 아동이나 청소년 그리고 노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존재를 했는데 네. 장애 청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은 이 청년들, 장애 청년들한테 좀 더 뭔가 기회가 되고 도움이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청년이라면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열정, 도전. 이런 단어가 있었는데 그러면 청년들에게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보자라고 고민하다가 그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전은 세계를 향해서 도전하는 그런 우리가 이제 연수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연수를 통해서 그 청년들이 장애라는 편견을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네. 그거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같이 그 장애란 인식 자체를 조금 더 변화하는 그런 것들을 청년들이 스스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까지 좀 가질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좀 같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신대용 군은 비장애 학생이죠? 아니요. 장애 학생입니까? 장애 학생입니다. 어떤 장애? 네, 저는 지금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은 학생이고요. 네. 그리고 또 키가 좀 작아서 지금 키가 한 135cm 정도 해서 같이 해서 지체장애 4급으로 네. 이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제 방송 라디오니까 텔레비전이 아니라서 네네. 좀 많은 분들이 사전 정보를 드리고자 질문을 드렸고요. 네. 다시 질문을 좀 이어가 보면 장애 청년 드림 팀이 올해로 11번째라고 들었습니다. 네. 11번째면 11년 동안 계속 쭉 해온 거죠. 쭉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쉬지 진행되고 않고요. 있습니다. 네. 그럼 언제 2005년인가요, 그러면요? 네, 2005년도부터 저희가 1기 선발을 해서 올해 지금 옆에 있는 신대영 청년까지 11기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신대용 씨 그러면 이 6대를 도전하다 타이틀 이 참 어때요? 이 어떤 나라를 방문하고 왔는지 약간 영국 갔다 오셨다고 그랬죠? 네네. 저희 팀 같은 경우 영국을 방문했는데요. 영국에서 런던, 버밍엄, 뉴캐슬, 레더헤드 등 기관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또 다른 영국 팀, 스웨덴, 미국, 라오스, 한국 팀 등 다양한 나라로 이번에 11기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장애 청년 드림팀이라고 했는데 청년의 조건, 청년의 어떤 그 청년을 규정짓는 것은 나이 연령대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대리님? 일단은 원래는 나이로 규정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게 있어요. 근데 그렇죠. 하지만은 네. 저희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기회를 좀 줘야 되고 그거에 대한 기준을 좀 줘야 저희가 되니까. 제시를 해야 돼서 네. 어떤 기준을 좀 어떻게 나이를 어떻게 삼을까 될까? 네. 고민을 하다가 지금 법상의 청년 고용 특별법인가 그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청년의 나이를 만 18세에서 34세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34세. 예. 네. 그래서 저희의 기준도 만 18세에서 34세로 기준을 삼고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해당되네요. 그럼 내년에 도전해 주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정도 지금 나라를 다양한 나라를 갔다 온 건데 네. 그러면 나라를 선택하고 이런 부분들은 매년 같은 나라를 가거나 뭐 그런 건가요? 지금 궁금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나라는 저희가 선택하지 않고요. 청년들이 직접 자신이 가고 싶은 국가를 선택해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뭐 자신들이 선택한다고 해서 간혹 제가 이제 사업 초기, 그러니까 월 초에 선발하기 전에 사업 설명회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남극을 가도 되냐? 남극. 예, 북한을 가도 되냐? 북한을.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네, 안전하고 보안상 문제가 없는 곳이라면은 어느 나라든 저희 관계없이 다 도전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 제 중동 분쟁 지역에 가고 싶다 그래도 좀 어렵다.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그런 데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어찌 보면 안전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특히나 좀 요즘에 더 강조되고 그렇죠. 있는 게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 부분이기 때문에 11번 했으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도전했겠어요. 많이 있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었고 네. 지금 올해까지 685명 의 청년들이 도전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600명 거의 700명이 육박하는 네. 분들이 도전을 했다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와, 그 또 혹시 기억에 남는 분들 있나요? 제가 이제 사업 초기부터 계속 담당하고 있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쭉 작년에가 저희가 10주년이었고 역사를 지금 한번 좀 정리를 했었는데 네. 그 정리하면서 조금 기억에 남았던 청년이 호주로 동물 매개 치료라는 주제로 연수를 다녀왔는데 우와. 네. 그 주제로 다녀오고 나서 자신의 꿈이 생기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동물 매개 치료를 공부해서 현재는 동물 매개 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체 장애 청년들이 팀을 이뤄서 그러니까 좀 걷기에도 힘든 청년들이 마추픽추 그 페루에 있는 마추픽추를 가는데 트레킹 코스가 있어요. 편하게 버스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네. 트레킹 코스 3박 4일간의 몇백 킬로를 그 산을 넘어서 거기까지 완주했던 청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조금 정말 대단하다. 자기 몸도 불편하고 아무래도 페루가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산병이랑 싸워가면서 끝까지 완주를 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기억에 남네요. 여러 위험 요소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좀 극복하고 싶다라는 네. 그런 어떤 뭐 의지가 표명된 거네요. 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가는데 그런 또 꿈을 이뤘던 사례들 또 나름대로 그걸 극복했던 사례들까지 있으니까 일을 하는 입장에서 많은 좀 뿌듯함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뿌듯함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저 말고도 조금 사회분들이 같이 이런 얘기를 공유를 해서 우리가
장애가 그냥 다른 것뿐이지 그냥 그 사람들한테 뭐 불쌍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다라는 걸 좀 더 알릴 수 알려주고 있죠. 싶더라고요. 네. 저는 예. 그러면 좀 약간 좀 조마조마하진 않아요? 이렇게 위험한 데 간다고 하면 사실. 저는 그때 걔네 네, 그 연수 트립 갔을 기간 때. 동안에 계속 저는 이제 당일 계속 연락을 받고 있었어요. 연락하고 괜찮냐, 몸 아픈 데는 없냐, 다친 사람 없냐 해서. 근데 청년들이 연수 끝날 때까지는 계속 저는 이제 긴장 상태긴 해요. 긴장 상태죠. 그럼요. 네. 자, 신대용 군은 그 장애청년 드림팀 어떻게 선발되셨어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이다 보니까 네. 팀원을 다 구했고요. 저희 팀 구했고요. 같은 경우는 대학도 다 다르고 아이고. 학과도 다 다르고 정말 7명의 친구들이 다양한 친구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인 친구들이 하나의 주제를 발견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뭐 장애에 관련된 이슈나 다양한 내용의 주제를 하나를 발견해서 정하고 연수 국가도 각 팀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정하고 그래서 똑같이 서류와 면접 과정을 거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높은 경쟁률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높아요, 경쟁률이? 제가 알기로는 정말 높은 걸로 알고 아니, 있어서 대리님이 이게 말씀해 주셔야 되나요? 경쟁률이 높나요? 굉장히 높습니다. 아,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네. 한 300명 넘게 지원을 하셔서 예, 300명 정도. 예, 네. 70명만 선발을 했고요. 야, 정말 높네요, 경쟁률이. 그러니까 지금 지원을 하다 보면은 지금 올해도 3번째 도전을 했는데 지금 안타깝게 떨어졌던 팀이 있어요? 예, 팀이 있어서 와. 혹시 그 청년들이 내년에 도전한다면 꼭 뽑아주고 싶어요. 그 정도로? 3년째. 근데 주제도 동일하게 근데 그거를 계속 보완해서 그 청년들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3년 동안 계속 도전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게 지원한 평가하는 입장에서 보면요. 그 청년들은 목표가 굉장히 뚜렷했어요. 연수 주제에 대해서 자신들이 뚜렷했고. 꼭 이거를 이루고 싶다는 열망과 열정이 너무 가득한 청년들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루고 싶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맞죠? 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포피초대석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오늘 포피초대석에서는 장애 청년 드림팀에 참가한 신대용 군 그리고 장애인 재활협회 장경찬 대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포피초대석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포피초대석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또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해서 청취가 가능합니다. 포피초대석은 여러분의 참여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포피초대석에서 만나고 싶은 인물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포피초대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는 장애청년 드림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연수 국가 또 영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용 군은 어떤 계기로 이 팀에 합류하게 된 건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참가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속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게 되면서 좀 많이 혼란스럽고 소극적이었던 면이 좀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런 걸 극복하고 싶고 좀 더 다양하고 더 넓은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찾다 보니까 우연히 장애청년 드림팀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극적이었다고요, 원래? 정말 소극적이었어요? 네, 진짜 소극적이어가지고 거의 친구들도 거의 안 만나고 그랬던 성격이었는데 대학교 와서 좀 많이 바뀌었고 요번에 장애청년 드림팀을 통해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정영수 대리는 좀 이게 긍정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소극적인가요? 저는 처음부터 봤을 때 되게 네. 활동도 많고 애들이랑 많이 친해져서 저는 전혀 소극적인지 몰랐는데요. 알겠습니다. 참 팀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웅 씨가 지금 소속돼 있는 팀은 영국 팀이었죠? 네네. 영팀 두 팀이었는데 네, 셜록 홈즈 팀이죠? 네. 네. 저희 팀은 셜록 홈즈라는 팀이고요. 영국의 장애 판정 제도와 그 영국의 장애인 서비스를 파헤치는 당찬 팀입니다. 당찬 팀이다. 네. 셜록 홈즈라고 지은 이유가 뭐예요? 원래 영국을 대표하는 걸 떠오르다 보면 셜록 홈즈라는 그렇죠. 탐정이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저희도 셜록처럼 영국에서 배울 점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그리고 셜록 홈즈에서 홈즈는 장애인들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싶다는 저희의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 푸부인데 지금 팀원이 7명이라고 했죠. 네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구성원은 어떻게 돼 있나요? 뭐 장애 비장애 학생 같이 함께 하는 도전이죠? 네네. 지금 네. 비장애 학생이 2명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장애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저를 포함한 지체장애 친구 2명, 그리고 이제 청각장애 친구 3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이 같이 구성원이 모여서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굉장히 들어요. 왜냐하면 같은 장애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이해 폭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네네. 있는데 이 장애 학생들이 같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구성하기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장영찬 대리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의도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장애 청년들한테 그 기회를 네. 더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은 같은 또래 같은 청년들이 장애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그러니까 장애 뭐 시각장애 그렇죠. 분들하고 뭐 지체장애 분들하고 네. 근데 서로 자기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는 이해가 많지만은 다른 유형의 장애에서도 근데 그것도 서로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꽤 있죠. 많이 있잖아요. 많죠, 사실. 근데 그런 청년들이 다 모여서 청년들이라는 그런 하나의 열정을 가지고 좀 서로 이해를 하다 보면은 지금 사회에서 혹시나 미래에 이제 청년들이 이제 커서 이제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네. 이제 사회에 이끌어 나갈 건데 그때는 지금보다 장애에 대한 마음들이 더 넓어져 있지 그렇죠. 않을까 해서 그렇게 같이 구성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다양한 장애, 특히 시각과 청각이 청각장애인들은 소통의 문제가 있을 거고 네, 맞아요. 또 지체장애인들 시각장애인 문제는 어떤 그 보행, 이동에 대한 문제가 있어. 문제가 정말 다양할 텐데 그것들 하나하나를 좀 서로 양보하며 배려하면서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도 중요한 문제겠네요. 네, 맞아요. 어땠어요? 또 신대용 군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잘 대처했나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워낙 팀워크가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각자 장애에 대해 이해를 하려고 좀 많은 대화를 나눈 편이었어요. 그래서 청각장애인의 이해, 뭐 지체장애인도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렇죠. 각 개개인마다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고려 사항도 있고 어떤 맞아요. 점은 개선했으면 좋겠고 매일매일 만났을 때 뭐 느낀 게 있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고쳐 나가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는 비장애랑 장애인 학생 다 정말 친구처럼 완전체 같은 완전체. 네, 완전체 같은 가족 같은 느낌의 팀이 돼서 진짜 재밌게 열심히 잘 갔다 왔어요. 영국 며칠 갔어요? 영국은 8박 10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와, 어때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어디 갔어요? 영국은 일단 아까도 말씀했듯이 기관들 이제 거의 런던 주위에 많이 갔고요. 그리고 뭐 버밍엄이나 뉴캐슬, 레더헤드 같은 그 기차 타고 가는 곳도 좀 몇 개 갔다 왔습니다. 어때요? 영국의 어떤 그 갔을 때 느낌, 가서의 어떤 내가 느꼈던 내가 또 가고자 했던 의도와 부합했나요?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저 개인적으로 영국 제가 또 비행기를 몇 번 안 타봐가지고 좀 많이 설레었어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영국 딱 하면은 떠오르는 게 복지의 나라고 좀 좋은 이미지가 강해서 좀 많이 기대했는데 진짜 정말 사람들도 그렇고 배려를 참 많이 해주더라고요. 배려가 좀 좋았다. 네네. 이번 영국 주제가 어떤 장애 판정 제도에 대한 부분이었죠. 네네 맞습니다. 이걸 선택한 이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장애 판정 제도는 어떻게 돼 있나요? 가보니까. 장애 판정 제도 네.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 판정 제도가 이제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장애 등급제 그렇죠. 장애 등급제로 돼 있죠. 네. 영국은 등급제가 아닌 등록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등급제와 등록제는 다르죠. 네네. 네. 그리고 영국은 특히 또 개개인의 장애인들의 개개인의 서비스. 상황을 네, 다 네. 맞춰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나라 약간 1급, 2급 약간 그 상황에 범주에서 다 그냥 어떤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한다면 영국에서는 어떤 그 장애의 어떤 상황 정도에 따라서 개인 서비스를 많이 해준다.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아, 네. 등록자, 등급제가 다른 부분이군요. 이런 것을 느꼈을 때 한국과 영국과 비교했을 때의 어떤 그 갖고 있던 생각들의 변화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좀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어느 나라든 간에 솔직히 말하면 정부의 뭐 예산이 그렇죠. 있어야 중요하죠. 네. 이렇게 장애인들에 대해 서비스도 해주고 하는데 어느 나라든 다 예산은 문제는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나라들 간 팀 내용들 조금 알고 있는 게 있나요? 네. 다른 나라들 같은 영국 팀 또 네, 다른 네, 영국 팀 그쵸.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장애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군요. 제가 좀 덧붙여서 네, 덧붙여주세요. 네, 설명을 하면은 네. 다른 영국 팀에 말씀하다시피 네. 장애 당사자 부모 왜 그러면은 저희 장애 청년들이 어느 이제 결혼을 할 거고 이제 부모가 될 건데 우리나라에는 그 장애 당사자 부모가 됐을 때 자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양육에 대한 그런 매뉴얼이나 서비스 시스템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 청년들이 자기가 이제 부모가 될 거를 생각하고 조금 고민을 하다가 그 구성원 중에 한 청년이 그 경험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청각 장애인이세요. 네네. 그래서 자신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장애 당사 부모 밑에서 커왔는데 청각 장애이시다 보니까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렇죠. 그 청년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인데 나중에는 이제 조금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소리를 듣고 공부를 하는데 아무래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부모님이 잘 모르셨다는 것들을 나중에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좀 잘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영국을 갔었고 영국은 이제 그거에 대한 매뉴얼이 좀 갖춰져 잘 돼 있고 돼 있군요. 그리고 이제 그 출산을 할 때도 장애 그 부모 그 장애 여성에 대해서 이제 그 조산사가 따로 또 붙어주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은 지금 올해 이제 다녀와서 지금 결과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제도들이 장애 당사자 부모 참 비장애 자녀로서는 참 그런 부분들이 고충이고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잖아요. 소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영국은 그런 제도적으로 잘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죠. 장애 아동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가 많이 맞아요. 맞춰져 있죠. 예. 네. 이제는 조금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네. 또 들리는데 지금 신대용 군은 영국 가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없었어요? 영국 가서 일단은 제가 좀 많이 인상 깊었던 게 있었어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영국에 딱 와서 이제 또 긴장도 되고 그리고 설렘도 크고 해서 이제 딱 왔는데 이제 각자 짐을 올리거나 영국 같은 경우 지하철에 리프트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또 있더라고요. 네. 없는 곳 같은 경우는 일일이 짐을 옮기면서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올리려다가 보니까 어느새 주위에 사람들이 오셔서 도와줄까요? 물어보고 네. 그래서 참 배려가 너무 컸던 게 그게 인상이 제일 깊었고요. 그리고 또 기관 방문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 체험도 했었는데 좀 관광도 했어요? 관광도 했나 보네요. 네네 관광도 주말을 통해서 관광도 했고요. 그리고 특히 또 관광지 갈 때마다 이제 저는 지체이다 보니까 휠체어를 좀 이용했는데 다 이제 휠체어가 돼 있고 그리고 휠체어에 대한 배려심이 진짜 한국과 좀 많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좀 더 많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영국에서 현지에 있는 장애인들을 거리에서 봤나요? 그게 궁금하기도 한데. 영국 같은 경우 거리에서 거의 못 봤나요? 네. 제 기억으로는 시각장애인분 한 번 뵌 거 빼고는 거의 이제 못 봤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저도 궁금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죠. 이제 현지는 어떻게 나름대로 장애인들이 거리를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지가 궁금했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네. 거리를 돌아다니시는 분보다 직장에는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뭐 직장에 네, 직장에는 특히, 네. 많이 있는데 거리에는 많이 안 보인다고. 다니시고 네. 그러지 않는 걸로 또 알고 있군요. 참 이렇게 영국 얘기하는 게 재밌네요. 저 영국 가고 싶은데 전 다른 데 가는데.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피 주석 듣고 계시고요. 장애청년 드림팀 이야기 계속해서 오늘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6대륙에 도전하고 난 이후의 생각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신대영 군은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이제 하면서 가장 그 인상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 영국의 배려심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갔다 와서 내가 어떻게 하겠구나 이런 느낌들은 뭐 어떤 거 느끼셨어요? 일단 이제 저희 주제가 이제 장애 판정에 대해 파헤치는 거고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오고 한국에 대해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게 목표였습니다. 네. 그것 무엇보다 한국의 장애의 개념이랑 영국의 장애의 개념이 좀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장애를 바라보는 내 제도가 아닌 개개인의 욕구를 바라보는 것, 즉 장애인을 다치거나 뭐 아픈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뭐 그렇죠. 다 인상 정말 그런 부분 많네요. 우리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직도 아직은 좀 부족한 면이 편견과 부족함이 좀 있죠. 장경련들이 그냥 갔다 온다고 끝나는 건 아니죠? 네, 갔다 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가기 전에도 활동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뭐 국내 캠프라고 해서 2박 3일간 전체 팀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팀 구성, 그러니까 각각의 팀원들끼리 친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드림팀 11기 전체 팀원들끼리 좀 친해진 시간을 갖고자 그래서 2박 3일간 캠프를 하면서 각자 이제 연수 내용을 좀 공유를 하고 서로가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갖고요. 해외 연수를 다녀온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해외 연수 결과를 이제 청년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대용이도 장애 판정 제도에 대해서 알아왔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되고 같이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연수 결과 보고대를 이번 9월 17일에 하거든요. 9월 17일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 이름센터, 여의도 이름센터 에서 9월 17일 날 4시 반부터 진행하고요. 지금 현재 미리 참석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벌써 한 70명, 한 100명 정도 지금 먼저 신청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직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근데 더 들어올 수 있으니까 혹시나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고 참여를 해 주시면 되고요. 결과 보고대도 있고 이제 이 청년들이 그냥 뭐 결과 했던 거에 대해서 제가 또 수료를 하고 시상식 까지 하는데 또 그게 활동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근데 일단은 올해 11기의 활동은 끝나는데 저희가 계속 드림올릭이라고 그전에 참여했던 드림팀 전체가 모여서 같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네트워크도 좀 나누고 서로 이제 다 각각의 다른 분야에서 일하기도 하고 소속 기관이 다르니까 서로 이제 조금 필요한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조금 서로 이제 공유하고 네트워크 필요한 분들 있죠.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모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짜 그냥 갔다 오는 것만 끝이 아니군요. 그렇죠. 갔다 와서 끝나면은 더 의미가 더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계속 조금 귀찮지만 모아서 좀 이야기도 나누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영 군도 앞으로 끝난 게 아니랍니다. 네, 많이 남았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맞아, 앞으로 할 일들이 좀 많을 텐데 잘 준비되고 있나요? 앞으로의 일들이 신대영 군 어떠세요? 네, 저희 팀도 이제 주제에 맞게 이제 매일매일 회의를 하면서 이제 친구들이 이제 개강을 해가지고 많이 바쁜데도 매일매일 회의에 참석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요. 각자 한 분씩 장애청년 드림팀에 대한 또 앞으로의 또 계획들 나눠주실 텐데요. 먼저 신대영 군 어떻게 이제 이 장애청년 드림팀 경험 삼아서 어떻게 앞으로 개인적인 발전 이룰지 또 각오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다양한 활동과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요. 일단 먼저 많은 장애인 분들이 다양한 활동과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과가 보건이지만 복지랑 보건 쪽에 관련해서 장애인들에 관련되는 직무를 하는 회사로 들어가서 좀 많이 좀 저도 넓히면서 다양한 장애인들의 생각도 나누고 하는 좀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이 일을 총괄 또 진행해 오고 계신데 앞으로도 할 일이 많습니다. 장경찬 대리도 한 말씀 남겨주시죠. 일단 드림팀을 맡고 나서 저 역시도 청년들에게 많은 또 힘을 얻었어요. 그때 청년들의 또 그런 열정에 대한 그런 기운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제 힘들 때도 많긴 한데 그런 기운 때문에 저도 이제 힘을 얻어서 계속 1년 동안 청년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들이 물론 뭐 앵커님도 뭐 사시면서 힘든 일이 많지만 힘든 일을 딛고 나면은 이제 좀 더 성장된 자신이 많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었고 네. 그래서 청년들에게 좀 더 많은 힘을 주는 좀 그런 담당으로서 활동을 좀 이어나가고자 계속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정말 그 의미 있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는데요. 신대영 군 오늘 첫 방송은 처음이었어요? 네, 많이 어떠셨어요? 떨리네요. 많이 떨려요? 네, 많이 떨리네요. 끝났는데. 끝났는데. 어떠세요? 저 대리님 어떠십니까? 함께 장경찬 대리님 어떠셨어요? 같이 방송. 앵커님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네. 다른 방송 몇 번 나갔었는데 네. 좀 되게 분위기가 좀 엄숙하고 막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좀 긴장했는데 오늘은 좀 더 다른 때보다 편하게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덕분에 제가 영국을 갔다 온 느낌입니다. 내년에 가셔야죠. 저도 함께 갑자기 저도 한번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불쑥 드는데요. 참 넓은 세상을 보고 열정을 품는다는 그 이야기 참 멋진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뭐 젊던 나이 상관없이 도전하는 자체에 의미를 좀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젊음에게 주어진 특권, 이 특권들을 잘 누리시길 또 앞으로 많은 분들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청년 드림팀 셜록 홈즈 팀의 신대용 학생 그리고 장애인재활협회 장경찬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뽀삐 초대석 50일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이제 새롭게 가을이 오고 있죠? 몸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